자,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노래들 소개해드릴 때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음악의 시작과 동시에 사람들을 바로 주목시키는 그런 법을 아주 잘 알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 곡에서는 일렉트릭 피아노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정국의 목소리로 사람들 로우 필터가 걸린 드럼 소리. 로우 필터가 뭐냐면요, 노래 초반부를 들어보면은 드럼 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깨끗하게 안 나오고 뭔가 좀 먹먹하게 나오죠. 그게 바로 필터라는 이펙터 사운드인데, 실제로 DJ들도 그렇고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기대감을 높여주고자 할 때 이 로우 필터를 많이 씁니다. 결과적으로 일렉트릭 피아노와 정국의 목소리, 그리고 로우 필터를 먹인 드럼 소리는 사람들을 집중시키기에 아주 충분했죠. 저 역시 딱 첫 부분만 듣고 야, 이거 작살난다, 이건 끝났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RM의 파트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부터는 굉장히 깨끗한 비트가 추가가 되면서 사람들을 업시킬 수 있는 비트가 나오죠. 굉장히 흥겨워지죠. 근데 보통 노래는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뀔 때 한 박이나 두 박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거든요. 사람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어텐션, 주목했으니까 이제 즐기면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한 박이나 두 박을요. 근데 다이너마이트에서는 RM으로 넘어갈 때 그냥 던지죠. 자신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 주목했으면 됐지 뭐가 필요해. 그냥 놀아 이제부터. 저는 이번 음악이 발매가 된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레트로풍의 음악일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를 했을 때, 과연 래퍼들은 어떤 랩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레트로 디스코 음악이 특히 K-POP 스타일이 아니라 팝 음악 스타일의 레트로 음악은 모든 파트가 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래퍼들한테 쥐약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장르 자체가 굉장히 경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신나는 감정을 가감없이 쏟아내야만 훌륭한 음악으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된 보컬들의 목소리가 막 신나게 나오다가 갑자기 랩 파트가 나오면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간 빠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레트로 음악에는 랩 피처링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쓴다고 해도 그 부분은 악기 소리를 약간 걷어낸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내죠. 근데 방탄소년단의 랩 라인은 피처링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파트를 굉장히 훌륭하게 소화해야 되잖아요.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작은 것들을 위한식 불렀을 때 랩 파트 어떻게 했었죠? K-팝의 색채를 굉장히 짙게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소화를 시켰죠. 슈가 파트에서는 트랩 비트로 쪼개가지고 소화를 시켰습니다. 제이홉은 자기 목소리의 장점을 10분 활용해서 리드미컬한 싱잉 랩 스타일로 소화를 했고요. RM 같은 경우에는 랩이 시작하는 초반에 비트를 딱 빼주면서 분위기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잘 표현을 했죠. 근데 이거는 K-팝 스타일이잖아요. 장르 분위기의 변환을 자유자재로 주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조화로움이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이너마이트는 K-팝의 색채를 쫙 뺀 팝음악, 본토의 팝음악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랩하고 보컬의 조화가 K-팝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랩을 할지 굉장히 궁금했고, 아무래도 저는 랩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기대를 했는데 듣고 나서 박수 쳤습니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듣는 분들은 이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랩을 하는 래퍼들이 항상 사람들한테 찬사받는 랩을 하던 이 랩라인 멤버들이 곡의 색깔을 조금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세계 음악 팬들한테 선물 같은 곡을 들려주기 위해서 커머셜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본분을 다한 거예요. 이게 프로예요. 이게 프로. 딴 게 프로입니까? 이런 게 프로예요. 결과적으로는 작품의 퀄리티가 미쳤죠. 제가 이 노래에서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은 작곡가들이었어요. 매드티스라는 런던에 기반을 둔 음악 프로덕션 트리오의 데이비 스티월 그리고 제시카 아곤바 이 두 명이 공동으로 작곡을 했는데 이 매드티스라는 팀이 원래 언더그라운드 전자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대표적인 유명한 곡도 있습니다. 조나스 브라더스의 와터맨 가라두라는 노래가 꽤 인기를 끌었었고 헤일리 스타인펠드라는 여자 아티스트의 I Love You's라는 노래를 만들었죠.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굉장히 의외였어요. 대체 이 작곡가들의 어떤 부분,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큰 음악적 프로젝트를 맡겼을까?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들이 많이 붙었을 텐데 이 사람들하고 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니까 작품은 진짜 대박적이니까 빅히트의 안목에 다시 한번 탐복을 했죠. 저는요 이번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에서 특히 제일 큰 발견이 제이홉이라는 멤버의 재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래 파트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제이홉은 이런 굉장히 대중성이 짙은 곡에서 가장 빛이 많이 나는 멤버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목소리의 장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거겠지만 이런 류의 음악에도 완벽하게 녹여낼 수 있는 목소리다. 그리고 랩을 할 때도 완전 고음하고 완전 저음하고 이 자유로 왔다 갔다 하는데 랩을 할 때 고음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이너마이트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원래 노래 부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혀 어색함이나 이질감이 없습니다.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때도 그때 느꼈지만은 대단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제이홉을 떠올릴 때 춤 잘 추는 멤버라고 이제 대중들은 떠올리지만 제이홉이 부르는 노래들을 다 들어보면은 그 친구만의 바이브가 있어요. 무궁무진해. 만약에 사람마다 장르적으로나 파트적으로나 소화할 수 있는 단위가 정해져 있다면 가장 큰 단위를 소화할 수 있는 멤버가 제이홉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요. 춤 잘 추죠, 노래 잘하죠, 랩도 잘해요. 솔직히 아티스트로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멤버가 제이홉이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번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크게 했습니다. 네, 이번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분명히 팝 음악입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팝 음악을 발표했죠.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한국 사람이 영어로 노래를 불렀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원래 영어로 노래를 부르던 사람 같았다. RM의 영어 실력이야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른 멤버들이 영어로 노래를 부를 때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영어 실력이 아주 많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단순히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 해도 노래를 부를 때 각각의 단어와 문장에 자기 감정을 녹여낸다는 건 이게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멤버들이요 이 곡을 위해서 영어로 된 가사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밤낮 없이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파트
차트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또 밤낮 없이 계속해서 연습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어로 된 팝 음악을 부르는데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온전히 팝 음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있지만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영어로 된 팝 음악을 부르고 셀 수 없이 수많은 팬덤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들만을 위한 음악이 아닌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대중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그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번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저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엄청 길었죠? 지루하지 않으셨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맛이 갔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네 DJ 차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